용신동장을 대신하여 마을행정팀장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계획 및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4일까지 실시되는 용신동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 가구 등을 포함하여 2023년 12월 현재 총 1,812세대 2,204명을 지원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용신동은 2023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관련하여 성금품 모금액을 2023년 1억 733만 6천 원에서 2024년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3% 증액된 1억 1,221만 원으로 책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굴된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기부하신 분들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편지 등을 전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주민과 나눔을 함께하고자 추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용신동 행사추진위원회 등 3개 직능단체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앞마당 및 지하 주차장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5에서 8kg의 김장김치 총 790박스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주민 790세대에게 통장들을 통해 직접 전달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하는 등의 형태로 이웃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 사업체, 독지가 등 복지 참여 자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적극 발굴 및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장입니다. 제기동 장학회점들 및 김장김치 나눔 행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기동 장학금 전달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관내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학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기동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달 일시는 2023년 12월 27일 예정이며 수혜자는 중고등학생 10명, 대학생 5명, 총 15명이며 장학금 총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김장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가구가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새마을 분유회, BJ 언제나 훈이형, 희망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진하였으며 추진기간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총 326가구에 3,260kg이며 한가로는 2,682만 9,800원입니다. 특히 새마을 분야에서는 청량리 농수산물 상인회와 곰소유통, 새마을 광고 등에서 배추와 소금, 고춧가루, 젓갈, 현금 등을 기탁받아 분야회와 직원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일부 주민들이 일태에 걸쳐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무와 파를 썰고 양념에 버무려서 김장김치를 담궈서 이웃과 나누었기에 따뜻함이 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기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농 일동장이 겨울철 결빙 대비 안전사고 예방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강설 및 한파로 인한 결빙 시 구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24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기간이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마을공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초겨울 낙엽 등의 적침물에 의한 빗물바지 등 하수시설물 주변 결빙 위험지역은 결빙 시 구와 협조하여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통장 및 자율방재단, 동직원 등 총 54명으로 우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월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12월 13일 소형 염화칼슘 200개를 배치하여 민원 요청 시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14일 전국 마을마당 낙엽 조치로 인한 배수불량 빗물바지를 준설 요청하였습니다. 15일 이면도로 및 동주민센터 주변
빗물바지 낙엽 제거를 실시하였고 17일 버스 정류장 등 결빙 예상 지역에 대하여 사전 염화칼슘을 살포하였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주요 도로, 이면도로 및 마을, 공원 등의 관계부서에서는 낙엽젖에 의한 하수시설, 비배수로 주변 결빙에 따른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오니 사전 조치를 요청합니다. 향후 순찰을 강화함과 동시에 통장 및 직능단체 등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농 이동장이 2024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및 해맞이 복덕국 나눔 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 이동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목표액은 성금 2,128만 8천원, 성품 3,565만 2천원으로 총 목표액은 5,694만 원입니다. 12월 19일 현재 모금 실적은 어린이집, 종교단체, 개인 등이 성급 831만 원, 쌀, 김치, 라면, 두유 등의 성품 1,642만 5천 원으로 총 2,474만 5천 원을 모금하였으며 목표 대비 달성률은 43.4%입니다. 다음은 2024 해맞이 복덕국 나눔 행사입니다. 1월 1일 배봉산에서 개최되는 우리고 해맞이 행사에 전농이동 마을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복덕국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복덕국 나눔 행사는 배봉산 열린 광장에서 진행되며 떡국 나눔 시간은 6시 30분부터 8시 30분으로 정했으나 해맞이를 보기 위해 일찍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 좀 더 일찍 배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일 어제 마을 행사 추진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떡국 끓이는 조와 나누어주는 배식조, 질서유지조 등 총 전농이동 각 단체 봉사자 40여 명이 떡국 나눔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월 1일 당일날 전농이동 전 직원과 각 단체 봉사자들은 새벽 3시까지 출근하여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며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배봉산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구민들에게 전농이동 주민들이 직접 끓인 떡국을 대접하며 새해 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설대책 및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계획을 답심리 일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입니다. 기간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지난달 도로 열선이 설치 완료된 낙타고개를 제외한 단독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작업할 계획입니다. 일과 시간 외 강설시에는 민간 제설반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관내 28명의 통장들에게 제설함 위치를 확인, 공유하고 염화칼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모집 성금품 목표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8,900만 원이고 12월 13일 현재 추진율은 67%입니다. 성금품 모집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비 특징으로는 두 차례에 걸친 김장 담그기로 338가구 1,570여만 원에 상당의 김장김치를 더 지원하여 홀몸노인 등 저소득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우리 동 미담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답심일동 기초수급자인 80세 홀몸 어르신께서 그간 수령한 기초수급비에서 매월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여 약 10여 년 동안 모은 금액을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고 기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화요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심리이동 극경사 이면도로 도로열선 설치 결과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항을 답심리 이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극경사로 도로열선 설치 결과입니다. 우리동 한천로 17길 두산아파트와 답심리 그린공원 사이 도로 약 200m 구간은 겨울철 강설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극경사 이면도로로 도로 열선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구청 도로과에서 시비를 확보하여 금년 11월 해당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 완료함으로써
강설시 자동 제설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염화칼슘 미살포에 따른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이며 인력 및 장비, 자재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관내를 4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제설 거점 장소 지정 및 제설 인력을 편성 완료하였으며 강설시 단계별 구역별 조편성을 통해 주요 시설물 및 취약 지역을 집중 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설시 신속한 초동 제설을 위한 비상 근무 체제 유지 및 제설 장비 확보는 물론 제설 작업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하여 겨울철 제설 대책에 만열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장한일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경과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총 3개월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1,626명 세대, 차상위계측 474대 합계 2,100세대입니다. 지난 11월에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 독지가 등의 안내문 54개소를 이미 발송을 했고 직능단체 회의 시 회의자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 목표는 성금 2,100만 22,000원, 송품 6,152만 4천원, 목표액은 8,254만 6천원입니다. 12월 15일 현재 실적은 3,2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4일 08시부터 12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희망복지위원회 총 회원뒤 40명이 참석해서 주민 200가구에 200박스, 한 박스에 10kg 든 박스입니다. 고동불편자에게 직접 전달 및 방문 수령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현안 업무 보고입니다. 건축안전센터부터 보고하겠습니다. 네, 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콜라텍 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하향 조정으로 사회 분위기가 이완되면서 콜라텍 방문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다중밀집시설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점검 개요입니다. 기간은 12월 21일 목요일과 22일 금요일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관내 콜라텍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대상은 제시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점검 방법과 내용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직원과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구조,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분야별 안전관리 전반에 관해 유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현장 시정 가능한 경우 현장 지도 및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대 요인 발견 시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수, 보강, 시정 등 조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연 2회의 주기적인 다중밀집시설 안전점검으로 다중밀집시설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지식의 꽃밭 경관조명 LED 설치공사 완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 개선공사는 12월 19일 반딧불이 50개와 500개와 풍선등 12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1월 청보리, 유채, 꽃, 양귀비 등 13종의 봄꽃을 파종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지식의 꽃밭의 야간 명소화와 주민들이 야간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당부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국의 당부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전농 이동장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배봉산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 날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지역 주민 등 약 7천여 명이 참석을 하시고 새해 기념 타진과 새해 인사 덕담, 또 복덕국 나눔 행사,
새해 소망 덕담 나누기 등을 합니다. 전부서 직원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새해 복 나눔과 또 일출을 보시면서 새해 소망을 빌어주시는 그런 행사에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월 4일에는 서울시장님이 참여하시는 신년 인사회를 2시 반부터 시행을 합니다. 구청 2층 강당에서 서울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분들, 구의장님, 지역 유지분들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하셔가지고 새해 구민을 위한 소망 동영상과 시청을 하시고 또 신년삼위 축사를 하시는 그런 신년 인사회를 개최합니다. 전 부서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역 유지분들 또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서로 간에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마무리 및 2024년 업무 추진 철저 건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금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4년도 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조직 개편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업무 추진 시 실적이 저조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반영 작성하고 공약 사업은 정해진 로드맵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점검을 실시하며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연계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및 계획사항 등을 확인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오늘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부서와 통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의 안전 확인, 한파기간 저소득 어르신 도시락 밑반찬 배달 지원 등 취약계층의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거리 노숙인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환경국장입니다. 2024년도 동대문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난안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시군구는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3개 분야 48개 유형에 대해서 23개 재난관리부서가 재난 유형별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경찰, 소방 등 14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도 기관별 소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사업장 산재인 중대재해예방관리 유형이 신설되었고 2024년도에는 재난 유형별 현황 및 취약 요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 주요 재난 10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부서에서는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기시달된 우리 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침과 또 변경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는 등 2024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택교통국장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특히 올해의 경우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공직기강이 해이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완화될 시점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또 더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3년 건축공사장과 민간건축물 사고 현황입니다. 상반기 4건, 하반기 4건에서 총 8건이 발생했고 주요 사고 사례를 보면은 공사장 내부에 가림막이 전도되거나 공사장 발판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자산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강풍이 부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면서 공사장 안쪽이나 바깥쪽에 있는 적치물이나 자재들이 날아가서 재산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관내 고층 건물이 늘어나면서 건물 사이에 부는 빌딩풍 등으로 인해서 강풍의 강도가 더 커지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사고가 증가될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청장님 특별 지시로 올해 하반기에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실시했고 부적정 사항을 발견해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시키고 행정처분을 좀 시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강풍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전 부서와 주민센터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사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해서 위반 사항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요. 주택가나 주거전비과 등 시설관리부서나 인허가부서뿐만 아니라 각 전통시장이나 건축물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나 안전사고, 강풍에 대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이 답심리 굴다리 지하차도 도시갤러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답심리 굴다리 지하차도 외벽과 내벽에 동대문구 주민의 일상을 스토리가 연계된 도시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답심리 굴다리 지하차도의 벽면에 밝고 경쾌한 도시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의 특별 교부금을 사용하여 설치를 하였으며, 추진 방향으로는 주변 환경과 유동인구, 벽면 상태 등을 고려한 벽화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였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수렴 완료하고, 현재 12월 달에 벽화 시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갤러리 형태의 디자인으로 동대문구 풍경을 가감하고 컬러풀하게 활용하였으며, 유동인구들에게는 도심 속의 미술관을 제공하는 디자인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조사항으로는 홍보 담당관에서 도시갤러리 조성 완료 사업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린이 독감 등 아동 청소년 감염병 예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올해 동절기에 아동과 청소년 중심으로 독감 유행이 급증하여 5년 동안 같은 기간 대비 최대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개인위생수칙 실천 및 예방접종 참여 홍보 등을 지난달부터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간진 등에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직원분들께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2월부터 신학기가 도래하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관내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교육 및 감염병 예방 생활수칙 홍보, 그리고 2024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및 참여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어린이 감염병 예방 인형극을,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체험 교실을 운영 중이며, 관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추진 현황을 보면 접종 대상자 25,534명 중 접종을 이미 2만 명 이상 완료하여 동대문구 접종률은 질병관리청의 목표 접종률인 75%를 훨씬 상회하는 81.9%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다 더 높은 예방접종률을 얻기 위하여 미접종자 4,621명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협조사항은 홍보담당관과 보육여성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보다 더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금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발병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침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에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할 때 반드시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실내를 자주 환기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료를 받을 것. 이거는 이제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성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관련 수칙입니다. 날이 추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주 환기인데요. 잠깐씩이라도 2시간에 1회 이상 잠시만이라도 창문을 열고 맞바람으로 환기를 해서 호흡기 감염증의 많은 발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에서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일반적인 식중독과 달리 이게 설사나 구토 등을 유발하는 장관 감염증이긴 하지만 대부분 음식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콧물이라든가 아니면 구토 등으로 실내 환경, 손잡이라든가 식탁, 바닥 이런 데가 오염됐을 때 여기에 대한 청소나 소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전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육 여성과에서는 가정 어린이집 등 소독이나 이런 청소가 좀 미흡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 발병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소아감염병 달력입니다. 이게 이번에 질병청에서 소아과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 때문에 소아과와 보건소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는 질병청이 만든 자료입니다. 12월 내년 1월 중에 아이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감염병인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등 주로 이제 감기와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직원분들 중에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또 손주들 보신 우리 간부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을 꼭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언제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 안내입니다. 상황을 잘 보시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응급실까지는 안 가셔도 된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 자료를 실었습니다. 직원분들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